네,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컨설턴트가 회계를 모르면,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일단은 컨설턴트도 어떤 분야의 컨설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, 뭐 전략 컨설턴트도 있고, 오퍼레이션 컨설턴트도 있고, IT 컨설턴트도 있죠. 근데 뭐 전략 컨설팅을 한다면 분야가 너무 방대해서 일단은 뭐 오퍼레이션이든 IT든 그 분야를 이게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. 많이 거의 이제 뭐 무슨 전략 컨설팅이 오퍼레이션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퍼레이션 컨설턴트가 뭐 IT 컨설팅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뭐 시장이 완전히 뭐 다 그 경계가 바운더리가 희미해져가지고 서로 막 뭐 IT 컨설팅 하던 업계가 뭐 오퍼레이션 컨설팅도 같이 한다거나 예,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뭐 이제 그래도 여전히 그 컨설팅 회사들 중에서 이쪽 컨설팅은 요런 회사들이 내가 메인이다. 내가 가장 업계 선두다.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? 업계 선두가 다 있죠. 그래서 전략은 분야가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제가 보는 전략은 M&A하고 신사업 이 두 개를 빼면 사실은 전략적으로 실체가 없습니다. 뭐 비전 뭐 수립 뭐 회사 뭐 지표 경영 체계 수립 뭐 뭐 뭐 회사의 뭐 향후 뭐 10년 뭐 5년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뭐 수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아요. 물론 그리고 일부분이 또 오퍼레이션 컨설팅 쪽으로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보는 전략은 M&A하고 신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실체가 없다. 그렇게 보여지고요. 나머지는 다 오퍼레이션이나 IT 컨설팅 쪽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분야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회사의 모든 기능 관련으로 나누자면 어느 정도 나눌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마케팅 컨설팅 아니면 뭐 영업 쪽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구매 관련 컨설팅이라든지 개발 컨설팅이라든지 뭐 생산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또 뭐 있죠? 뭐 경영 관리 관련된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, 예.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겠죠. 영업, 구매, 개발, 생산. 그것도 뭐 부서별, 회사의 기능에 관련된 기능별 컨설팅, 기능별로 이렇게 이런 컨설팅들이 발주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온라인 컨설팅, 그래, 온라인 컨설팅. 이쪽은 이제 IT 컨설팅과도 연결이 많이 되겠지만, 그리고 또 뭐 주제로 하자면 주제로 뭐 오퍼레이션 컨설팅을 나누죠. 뭐 SCM 컨설팅, 뭐 SCM 컨설팅에는 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PI 컨설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뭐 기준 뭐 옛날에 뭐 BSC라고 밸런스 스코어 카드 뭐 이거는 뭐 이런 컨설팅 뭐 KPI 관련된 그런 컨설팅 경영 지표 관련된 컨설팅도 있고 뭐 그럼 무지기수로 많습니다. 뭐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. 예. 그리고 이제 IT 컨설팅을 하면 이제 ERP 컨설팅이 굉장히 큰 축을 이루고 있고요. ERP 구축, 그죠? ERP 구축. 그 다음에 뭐 기준 정보 컨설팅, 그 다음에 뭐 IT 관련해서 기타 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회사에 다양한 뭐 경영 정보
경영정보 시스템 관련된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, 뭐 그리고 IT 관련돼서 그 외에 뭐 회사에서 쓰는 다양한 시스템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? 뭐 패션 쪽에 뭐 의류 산업이다. 예. 그럼 이제 그 MD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 MD 시스템. 뭐 이거는 이제 의류 회사에서는 그 뭐 옷을 뭐 처음에 뭐 기획하고 뭐 원단을 소싱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, 예, 그런 과정들 시스템으로 녹여놨죠. 뭐 회사가 어떤 회사에 따라서 그 회사 고유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. 그런 시스템들을 뭐 관련된 이제 IT 컨설팅 그런 것들을 하겠죠. 자, 그런데 이제 회계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한 분야 M&A 할 때 또 회계를 모르면 일부 M&A도 또 M&A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 이게 뭐 이게 뭐 PMI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듀 딜리전스 하는 프로젝트인지 그 어떤 거 프로젝트 하는지 또 다르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뭐 PMI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PMI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합병을 한 다음에 포스트 머지 인테그레이션이라 하니까 사후 관리죠. 인수를 한 다음에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그런 운영상의 절차, 프로세스,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뭐 분과를 나눠서 합니다. 기본적으로 뭐 영업 분과, 뭐 인사 분과, 뭐 기획 분과, IT 분과, 뭐 재무 분과 뭐 이렇게 분과를 나눠 가지고 인수하는 회사하고 인수당하는 회사에서 각 담당자별로 이 분과별 담당자들을 보내서 A라는 회사가 B를 회사를 인수를 한다면 A 회사 담당자 하나, B 회사 담당자 하나, 영업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A 회사 담당자 하나, B 회사 담당자 하나. 규모가 크면 뭐 2명씩, 3명씩 보내겠죠. 뭐 재무분과 관련해서 A 회사 담당자 하나, B 회사 담당자 하나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과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4달이면 4달, 3달이면 3달, 6달이면 6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재무분과에서 하는 이런 이 회의들 있잖아요. 만약에 컨설턴트도 뭐 본인이 PM인지 뭐 PMO인지 아니면 그냥 뭐 프로젝트 팀 멤버인 건지 뭐 팀 리더인 건지 뭐 포지션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분과에 속해서만 일을 할 수도 있고 분과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컨설턴트는 위로 올라가면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텐데 PM이 됐던 PMO가 되면 이제 PMO가 뭐 TM이 하는 경우도 있고 TL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PMO라면 프로젝트 PM을 이제 보좌하는 일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PM도 이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팀 리더가 하는 일도 있고 PM 경험이 많은 사람이 또 PM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PM이나 PMO가 어려운 프로젝트에 PMO를 들어가거나 PM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이 PMI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전체 분과들을 다 아우러야 되고 각 분과에서 모르는 것들, 힘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과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 재무분과에서 하는 일을 만약에 이 프로젝트의 PM이 회계를 잘 모른다. 그럼 재무분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진짜 뭐 회의를 들어가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,
뭐 이전 거래, 뭐 A라는 회사하고 B 회사하고 하나의 회사가 되면 B 회사에서 발생하는 뭐 트랜잭션 같은 것들은 A 회사에서 영업 트랜잭션이겠죠. 어떻게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. 뭐 이런 거를 정할 때 뭐 도통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. 그러면은 컨설턴트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 회사를 아니 그 회사 아니 그 분과에서 하는 업무에 별 도움이 안 되겠죠. 근데 고객한테 끌려다닙니다. 제가 여기다 고객한테 끌려다닌다고 썼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어, 물론 재무분 깎아서 말씀드렸듯이 재무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죠. 예, M&A 프로젝트에서 다른 것도 더 중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특정 기능 뭐 특정 그 분야에 컨설턴트가 회의에서 특정 아젠다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예,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들어야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뭐 회계 담당자나 재무팀 담당자가 막 붕괴를 끊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게 뭔 소린가 이러고 멍하니 쳐다보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겠죠. 예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IT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. IT 컨설팅도 사실 뭐 컨설턴트가 뭐 개발자가 아닌 이상이야 뭐 프로그램을 짜고 뭐 PNSQL 같은 거를 뭐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. 예, 하지만은 처음에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 ERP를 만약에 구축하는 프로젝트 하면 이제 FICO 모듈이라고 있죠. 예, FICO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재무회계 쪽 재무회계 쪽 시스템 모듈인데 이쪽 모듈을 만약에 컨설팅을 들어갔는데 개발자하고 현업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컨설턴트가 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예? 예, 이 요런 사안을 이렇게 시스템화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뭐 컨설턴트가 IT 컨설턴트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오퍼레이션 컨설턴트들이 초반에 IT 컨설팅을 오퍼레이션 컨설턴트가 참여를 하는 이유는 시스템 설계나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요구 조건을 정의를 해서 어떻게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일정 관리나 이슈 관리나 이런 거를 해주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 재무회계 관련된 시스템을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뭐 사실 어떻게 이 숫자들이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. 회계를 모르면은. 음. 뭐 그렇잖아요. 뭐 하다못해 예? 뭐, 뭐 AR, 매출 채권을 어, 매출 채권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뭐 항상 기말마다 하겠죠. 기말마다 그 뭐 채권 회수가 안 될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차감을 얼마나 회수가 안 될 걸 생각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거를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이제 화면에 띄워 가지고 보여주고 뭐 재고 같은 것도 뭐 사실 뭐 하다못해 뭐 재고 턴오버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거는 뭐 재무 지표 관련된 것들이니까 사실 뭐 회계를 모르더라도 뭐 곱하기 나누기 가지고 비율을 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재무 숫자가 만들어진 건 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재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하나 예를 다 들어 설명하자면 뭐 한두 끝도 없이 시간이 걸 테니까 그래서 IT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
개발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이게 회계 관련, 숫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라면, 뭐 경영정보 시스템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뭐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뭐 경영자나 각 임원들이나 팀원들이나 팀장들이, 뭐 팀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떤 지표들을 어떤 형태로 보길 원했다, 어떤 주기로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돼요. 업데이트가 ERP나 그 기타 다른 시스템에서 숫자들을 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뭐 경영진 회의를 이런 주기를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럴 때는 이런 아젠다에서는 이런 화면들이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. 그 숫자들은 어떻게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. 시스템상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숫자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실 뭐 컨설턴트가 재무 회계를 모르면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잖아요.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.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이 미천이 금방 드러나겠죠. 소위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임원을 상대할 때 재무 회계를 모르면 뭐 물론 어느 임원이냐, 뭐 CFO냐, CIO냐, 뭐 어느 쪽의 임원이냐에 따라서 뭐 사안이 달라지겠지만, 뭐 예를 들어 치프 인포메이션 오피서 CIO 뭐 한테 얘기하는데 뭐 회계 얘기를 할 일은 거의 없겠죠. 하지만 임원 정도 되면 회사를 전체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손익계산서에서 자료를 수가 없죠. 그리고 뭐 더 올라가면 뭐 CO나 뭐 CEO 정도 되면 사실 뭐 생각하는 관점이 결국 뭐 크게 대여섯 개는 안 넘어가겠죠. 예, 매출, 그죠? 비용, 그리고 뭐 자산, 부채, 자본, 현금 흐름, 뭐 이 정도의 관점에서 머릿속에 항상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, 특히 뭐 CFO랑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컨설팅 발주를 하게 되면 보통 CF들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어, 어, 낙찰을 하게 되는데, 이 들어오는 컨설턴트들이 CF랑 얘기를 하는데 뭐 재무회계를 모르고 얘기를 했다. 경영관리 뭐 그쪽 관련된 CEO도 그쪽 경영관리나 경영기획 관련된 뭐 임원도 마찬가지예요. 항상 숫자적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텐데, 그런 그 회사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겠죠. 예,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항상 할 거고,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특정 사안에 관련된 그런 숫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를 할 때 뭐 임원이 A 하면 B 얘기하고 탁 하면 척 알아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. 자, 그래서 좀 장시간을 거쳐서 말씀드렸는데, 컨설턴트는 결국은 재무 회계를 모르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습니다. 자존심도 많이 상할 수 있고요. 예. 이것도 모르세요?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, 예.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회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분계, 전기,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어떻게 기본적인 개념들이 존재하는지,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 숫자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게 어느 프로젝트건 간에 들어가서 고객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자신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